자, 지금부터 1주차 레이즈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0주차 과제로 낸 게 있지. 이게 지금 셀렉션 솔트 막 이런 거를 알고리즘을 내가 직접 짜보라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전달의 방식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솔트라는 함수를 이용했지. 자동으로 정렬을 해주는. 솔트를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정렬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서 구현을 해봐야 돼. 적어도 2개 이상은.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컴퓨팅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 사실 이 웹 개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알고리즘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 내가 실제로 그렇게까지 복잡한 알고리즘을 써본 적은 정말 드물어. 그래서 어떤 이런 엄청 초보자용 알고리즘, 뭐 선택 정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엄청 기초적인 알고리즘, 그런 것들 찾아서 좀 풀어보면은 확실히 이 루비라는 언어를 익히는데도 도움이 되고 어떤 이 컴퓨팅 사고를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정렬 알고리즘은 반드시 꼭 풀어봐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정렬이 있지. 그래서 코드 같은 거 한번 봐주고 한 방에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야. 좀 이렇게 많이 봐주고 여러 번 이렇게 해봐야 돼. 좋았어. 그 다음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들 잘 했어. 잘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 대충 읽는 사람이 있었어. 일단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문제를 대충 읽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 정확하게 문제가 요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겠지. 이게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거 자체를 출력해야 되는데 막 샵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었지.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달성을 해야 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내가 봤을 때는 개발 실력도 중요하지만 코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디테일을 잘 잡는 요소,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엄밀해야 돼. 막 이런 거 보고 그냥 대충 그냥 샵 붙여서 출력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읽었어. 예를 들어 누군가 요청을 했어. 아니면은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어. 그럼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요청이 들어갈 거 아니야. 실제로도 엄청나게 디테일한 요청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문제에도 굉장히 명확하게 써져 있는데 샵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앞에 빈 문자열 하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엄밀하지 않았던 거지. 그렇게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한 자질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얻을 수는 없겠지만 좀 이렇게 좀 엄밀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실제로도 로켓이 공중 폭파해서 그 우주 비행사들 다 죽은 사건이 있었지. 그것도 왜 그랬냐면은 내가 어디 수업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0으로 나누는 케이스를 어떤 배제했기 때문이야. 0으로 나누면 수학에서 0으로 나누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엄밀하지 않으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자격이 없고 굉장히 많은 이런 사고를 낼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디테일해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자세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과제를 내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그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 좀 그러지 못했던 친구들은 반성을 좀 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과제가 나갈 텐데 좀 잘 읽어봐야 돼. 잘 문제를 잘 읽어보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제대로 답을 써서 제출해야겠지. 이번에 이제 100점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점수 낮은 친구들은 반성을 좀 해야 돼. 좋았어. 이번에 못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잘해야 돼. 이 문법 정말 중요해. 어쨌든 레일즈를 공부하면서 이 문법들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아직 익숙해지지 않고 친해지지 않은 상태로 거기에 뛰어들면은 코드 쓰는 것조차 불편해질 수가 있다고. 코드를 쓰는데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뭐부터 써야 되지? 문법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부터 막혀서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뭘 하겠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좀 그 문법, 이 루비라는 언어, 그 언어를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좀 긴장하고 반드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말했지, 하루에 5시간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줘야 돼. 그렇지 않고서 뭐 개발을 하겠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다들 1번을 많이 선택했는데 좀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의 잔소리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문제 2번을 계속해서 풀어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RB 파일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제로 컴파일을 시켜봐도 되는데, 뭐 여기에 터미널에다 irb라고 치면은 이 파이썬이라고 치는 것처럼 이렇게 루비 문법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나와. 그래서 A하고 뭐 hello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A의 문자열을 당기지. 근데 이건 프린트를 찍어보지 않아도 A에 있는 밸류를 바로 리턴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용이해. 그래서 나는 이 콘솔을 문법 공부할 때 많이 활용을 했었어.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해볼게. 컨텐트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럼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지. 그 다음에 리절트란 변수에 내가 방금 담은 이 컨텐트를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어.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정말 많이 쓰요. 진짜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함수야. 반드시 알아둬야 돼.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여기다가 다시 컨텐트에다가 스플릿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문자열 기준으로 잘라서 배열에 담아줘. 자,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분 여기 기준으로, 이 샵과 공백 기준으로 얘네들을 잘라준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지? 지금 보면은 이 샵과 공백이 있는 녀석들, 얘는 공백이 앞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담긴 거고, 그리고 뒤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들은 그대로 이제 뒤에 공백이 붙은 상태로 이렇게 배열에 담겨졌지. 그래서 특정 문자열 기준으로 얘네들을 잘라서 배열에 담아주는 함수다. 이거는 정말 많이 쓰인다. 진짜 유용하다. 스플릿 함수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근데 뭐 더 쉬운 방법, 내가 저번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지. 뭐 딜리트 샵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새로운 방법을 내가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인스타 여기에서 샵만 제거하는 거를 해봐야겠지. 그럼 먼저 이 드롭이라는 함수도 굉장히 많이 써. 드롭이라는 함수는 이 앞에서 어떤 원소를 제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거를 딱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지? 맨 앞에 있는 원소가 날아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언시프트라는 녀석을 활용하면 맨 앞에 이 인스타라는 내가 원하는 이 엘리먼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 지금 얘 뒤에 공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백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폰트 사이즈를 조정을 좀 해야겠어. 그래도 그대로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배열을 만들었지. 이 뒤에 막 공백 붙어있고 그러면 안 돼. 이거 공백 붙어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해보면 블럭이 한 블럭이야. 이게 이게 한 블럭이라고. 행 뒤에도 이렇게 칸이 많지. 이제 공백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뒤에 공백이 하나 더 붙어있는 사람이 있었어. 빈 스페이스. 그런 경우도 엄밀하지 않았던 경우지. 그런 경우도 나는 다 감점을 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이 배열 형태로 바꿨지. 그 다음에 얘를 반복문으로 출력하라고 했었잖아. 반복문이나 조건문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나는 효율 낭비라고 생각해. 반복문과 그런 것들은 정말 쉬워. 루비는 정말 쉽게 돼 있다고. 너희들이 찾아보면은 금방 공부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오늘은 이 문법 강의를 조금 하긴 할 건데, 좀 기초적인 거, 그리고 좀 익숙해지기 위한 강의를 할 거야. 쉬운 내용을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가 한 번에 강의를 막 찍어버리면 너무 분량도 많아지고 좀 지루해질 테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내가 1부, 2부로 나눌 거야. 1부, 2부를 물론 다 들어가겠지. 분량은 내 예상으로는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배열의 형태로 정확하게 바꿨잖아. 이 뒤에 막 이런 식으로 공백이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구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주면은 정확하게 출력이 되겠지. 그 다음에 반복문을 쓸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 한 줄로 쓰는 방법이지. 근데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사실 난 이런 방법보다 두 엔드 방법을 더 선호해. 이 괄호는 블럭이라고 하는데 두 엔드랑 같은 의미를 가져.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문을 쓰는 것과 이치 두 엘레멘트 하고 한 칸 띄워주고 엔드 이렇게 쓰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아. 그래서 리절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배열이 담겨 있고, 배열은 반복문을 통해서 쪼갤 수 있어. 반복문을 통해서 쪼개면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씩 뽑혀져서 나오지. 그래서 이것을 각각 출력을 하면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였지. 그 다음에 문제 3번. 그래서 위에서 만든 이 배열, 위에서 문제를 잘못 만들어 버리면 아래 문제에서도 당연히 감점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실제로 합치는데도 더 힘들고. 그래서 이런 전 과정을 잘 해놔야 뒤에 가서 더 유리하게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이 result라는 녀석, 얘를 result에다 담아야겠지. 그럼 result라는 녀석을 조인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 그냥 조인을 하면은 이 문자열들을 이 안에 있는 이 배열 안에 있는 이 문자열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스트링을 만들어 버려. 조인이 그런 역할을 해. 근데 조인을 하고 안에다가 어떻게 합칠지, 어떻게 합쳐? 이렇게 콤마하고 스페이스 하나 두면은 정확하게 인스트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여러 개의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뭐 이런 스트링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100점을 맞았겠지. 그래서 100점 맞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야. 아, 난 되게 잘했어. 진짜 잘 하더라고.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 100점 맞은 3명은 내가 코드를 봤는데 굉장히 좀 소질이 있고 좀 열심히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낙담할 필요 전혀 없어. 분명 잘할 수 있어. 이게 막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노력만 하면은 이 문법은 친해지면은 뭐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았어. 오늘 잔소리 그만하기로 했지. 좀 잔소리가 많아. 항상 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을 거야, 나랑 하면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번 과제를 이렇게 살펴봤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수업인데 문법 강의를 그래도 내가 너무 안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뭔가 자료는 내가 다 주긴 했는데 또 자료를 다 줬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다 공부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좀 잘 안 믿는 거지. 믿음을 줘야 돼, 나한테.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말 이런 기초적인 수업은 아마 오늘 이후로는 거의 없을 거야. 사실 오늘 1부에만 이렇게 쉽게 가고 2부에는 이제 클래스라든지 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야.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지. 그걸 잘 알아야 실제로 레일즈 가서도 코드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멋있게 짤 수 있어. 일단은 이 루비에는 이게 뭐야, 언타이틀드. 파일 하나 만들게. 이 파일 해서 데이터 타입을 먼저 공부를 해보자. 데이터 타입에는 루비의 데이터 타입은 뭐가 있지? 루비의 데이터 타입, 이 정도는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 없고 뭐가 있지? 이렇게 좀 모르는 친구들은 좀 공부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뭐 정수형이 있고 플로트형, 실수형, 그 다음에 스트링, 문자열, 그 다음에 심볼이라는 게 있어. 다른 언어에는 잘 없는 거지. 이 심볼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 오늘 잘 설명할 건데, 그 다음에 불리안이라는 타입 있고 true, false를 나누는 거. 그냥 뭐 nil도 뭐 타입이라기 하긴 좀 뭐한데 nil이라는 게 있고, 아무튼 그 다음에 array, 배열, 그 다음에 hash라는 거 되게 중요하지. 그리고 range라는 것도 있어. 전자레인지. 좋았어.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타입들이 있다고. 루비에는 왜 이렇게 많은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하겠어? 특정 상황에 맞게끔 뭐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겠지. 그래서 뭐 이런 3 같은 거, 이런 건 정수형이지. 근데 뭐 2.5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실수형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들을
이 녀석들의 타입을 좀 알아보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클래스 함수라는 게 있어. 이렇게 클래스 이렇게 해보면 돼. 얘를 한번 찍어볼게. 루비 데이터 타입 실행해보면 정확하게 인테저 이 클래스가 뽑혀져 나오지. 플로트 바를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플로트가 나오지. 다른 타입도 다 똑같아. 스트링. 루비 문법은 정말 쉽고 유연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 심볼 타입은 뭐 이런 거지. 뭐 안녕 뭐 이런 거지. 앞에 이렇게 콜론이 붙고, 왜냐면 뭐 공백 문자 같은 게 이어질 수는 없어. 항상 이어져 있는 거여야 돼. 그래서 뭐 또 이런 것이 있고, 불리안에 어떤 게 있어? true 그리고 false 뭐 이런 것들이 있지. true false가 있고, array에는 뭐 이런 배열에다가 hello도 담을 수 있고 true도 담을 수 있고 뭐 이런 심볼도 담을 수 있고 뭐 다 담을 수 있어. 데이터 타입 안에 또 배열을 담을 수도 있고. 그치? 그다음 range는 뭐가 있어? 그냥 이런 걸 말하는 거야. 1부터 5 이 사이의 범위를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반복문 쓸 때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래서 레인지 전자 레인지 잘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다 검사를 해보면은 얘네들은 실제로 이 클래스라는 형태로 존재해. 클래스라는 형태로 얘들이 존재한다고. 클래스가 뭔지는 2부에서 배울 건데,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얘네들은 결국 이 자료형들도 전부 다 객체를 얘기해. 하나의 객체다. 오케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해시를 안 했구나. 해시를 안 했지. 해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키값과 밸류 값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런 보통 심볼로 잡아. 앞에 있는 키값을. 그래서 어떤 친구를 설명하자고 하면은 이름은 철수야. 얘의 나이는 뭐 25살이야.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010-9790-2095야. 뭐 이런 식으로 해시를 하지.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보기가 어렵진 않지. 색깔도 다르고 뭐 이 심볼과 이 화살표 형태가 굉장히 명확해. 좀 파이썬이나 그런 언어는 이 딕셔너리 타입이 이렇게 일자로 펼쳐놓으면 좀 헷갈리거든. 근데 루비는 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일자로 펼쳐놔도 좀 보기가 괜찮은데, 보통은 이런 키값, 밸류 값을 쓰는 이런 해시 같은 타입은 이렇게 나누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 왜냐면 너무 보기가 좋잖아. 이렇게 하면 딱 한눈에 딱 들어오지. 그래서 이런 키값과 밸류 값 이런 것들이 있다.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런 표현보다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자, 해시2라고 해서 똑같은 거야. 네임하고 철수, 에이지하고 25, 그 다음에 폰하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써. 위의 표현과 아래 표현은 똑같은 거야. 정확하게 똑같아.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올 테고 이런 표현도 많이 보게 될 거야. 이거는 사람들이 코딩하는 스타일에 따라 달라. 위에 게 더 명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의 표현을 쓰고, 그래도 아래 게 좀 더 명시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래 걸 쓸 거야.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해시는 둘 다 똑같은 거고, 이런 키값과 밸류 값이 있다는 것에서 뭐 똑같이 그래서 뭐 이러한 자료형들이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하게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야. 사실 숫자 같은 경우는 함수가 꽤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 내가 가르쳐 주지 않을게. 그냥 혼자 공부를 해보고, 좀 문자열과 심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다고 했지. 그거부터 먼저 해보자. 그래서 스트링 심볼을 만들고, 먼저 스트링 먼저 해보자. 스트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 하나의 데이터지.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변경 가능한 데이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순서도 있고 순서도 있고, 이거를 먼저 앞에 쓰자. 순서도 있고 변경이 가능한 데이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해볼게. myString이라는 변수에다가
루비를 담아. 그러면은 얘 0번째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가 있거든. 이거는 배열에서도 가능했지. 여러분들이 실제 이번에 숙제를 이제 정렬을 제대로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몇 번째 원소를 꺼내는 게 가능해. 그래서 실제로 얘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미안 루비 스트링 심볼 얘를 컴파일 해야 되지. 이렇게 R이 정확하게 뽑혀져 나온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순서가 있는 거야. 0번째,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B를 출력하고 싶으면 뭘 넣어야 돼? 2를 넣어야지. 뭐 이거를 지금 모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고 변경도 가능해. 자, 어떤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냐면 myString의 세 번째 y를 하하 뭐 이렇게 바꿨어. 그 다음에 내가 myString을 출력을 해볼게. 그러면은 이 세 번째 y가 하하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출력이 되겠어? 이렇게 출력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문자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같은 문자열을 선언을 해도 얘 오브젝트 아이디라고 해서 얘 그 주소값을 찍어볼 수가 있어. 주소값은 뭐냐면은 전공자들은 좀 알텐데 이 특정 데이터가 컴퓨터의 어떤 메모리 주소에 저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엄청 복잡하진 아닌데 뭐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런 숫자가 나와. 이게 메모리 주소를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이런 메모리 주소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 바뀌었지. 같은 문자열인데도 얘네들은 이렇게 다르다고. 헬로우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주소에 할당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런 심볼 같은 경우로 보자. 심볼 같은 경우는 어때? 계속 똑같은 주소에 할당이 된다고. 그리고 좀 사이즈도 달라. 이게 지금 힙 메모리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되거든. 그래서 스트링과 심볼의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메모리 효율성 측면이나 성능 측면에서 이 심볼이 훨씬 유리해서 굉장히 많이 쓴다. 심볼을. 그래서 문자열과 심볼을 둘 다 쓸 수 있는데 좀 자주 변경되거나 그러면 물론 문자열을 써야 돼. 하지만 변경되지 않는 값이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면 무조건 심볼을 써야 된다. 그래서 심볼과 스트링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해. 갑자기 심볼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특정 어디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지 이 심볼은 뭐 힙 영역에 할당이 돼가지고 메모리 효율 성능 측면에서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반면에 이런 스트링 같은 경우는 매번 다른 메모리 할당이 되고 그치? 뭐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스트링엔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뭐 이런 스트링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뭐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하지. 뭐 이런 걸 인덱싱이라고 그래. 슬라이싱은 뭐야? 예를 들어 루비에서 UB만 꺼내고 싶어. UB만.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뭐 0, 1, 2 이렇게 레인지로 뽑아야 되지. 1부터 2까지. 첫 번째 인덱스부터 두 번째 인덱스까지. 그래서 실제로 얘를 출력을 해보면 그냥 UB만 정확하게 나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뭐 마이너스 인덱스도 있어. 마이스트링 하고 마이너스 1 하면은 어떤 게 뽑혀져 나와? 이 y가 뽑혀져 나오지. 거꾸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런 걸 인덱싱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범위를 뽑아오는 걸 슬라이싱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문자 내가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했는데 못 들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퍼엔 루비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 그래서 근데 이런 이스케이프 문자를 쓰려면은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다 써야 돼. 작은 따옴표 안에는 러스트링이라고 해서 어떤 것도 먹히지가 않아. 보면은 이런 게 그대로 뭐 색깔 안 변하지. 근데 쌍따옴표 안에다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다 색깔이 변한다고.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고. 얘 같은 경우는 한 칸 띄는 거, 이렇게 스페이스 한번 치는 거랑 똑같아. 탭은 탭키 한번 누르는 거. 그 다음에 퍼에는 줄 바꿈 해주는 거. 이런 게 먹힌다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쌍따옴표 안에다가 뭐 hello 하고 퍼엔 월드 하고 얘를 출력을 하고 똑같은 거를 작은 따옴표 안에다 넣어볼게. 작은 따옴표 안에다 넣으면은
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보면은, 아, P가 문제가 있지? 푸트로 해봐야 돼. P는 저걸 그대로 출력하지? 푸트로 해보면은 어때? 위에 거는 정확하게 헬로하고 월드가 이 퍼엔 기준으로 이스케이프가 되지. 정확하게 줄바꿈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지. 그래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는 이런 차이가 있군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는 escape 문자를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에는 작은 따옴표에서는 escape 문자를 쓸 수 없군요.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실 어떤 차이도 있냐면은 이 문자열 안에 변수를 집어넣고 싶은 경우가 있어. 변수를 집어넣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변수에다가 철수를 담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에다가 영의를 담아. 이렇게 담은 다음에 어떤 문자열 안에 안녕 누구누구야 나는 누구누구라고 해. 뭐 이런 문자를 넣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이 변수들을 집어넣고 싶은 케이스야. 이런 경우는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쓰이지. 루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샵하고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 변수를 그냥 그대로 때려 넣으면 돼. 그대로 때려 넣으면 된다. 그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앞으로 푸츠로 출력을 할게. 안녕 철수 나는 0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이런 큰 따옴표 안에는 이게 가능한데, 작은 따옴표는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로스트링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똑같이 위에랑 똑같이 집어넣어도 아래 거는 그대로 출력이 돼버린다고. 저장을 안 했네. 아래 거는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사용도가 다르구나. 루비는 사용도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변수를 집어넣고 싶을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다 해야 되고, 이렇게 샵 하고 중괄호 안에다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길이를 알아보는 게 있지. 마이스트링 저거 루비의 뭐 랭스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이스트링의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도 길이를 알아볼 수가 있어. th 그치? 둘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걸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볼 수가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문자열에 다양한 함수가 있지. 오늘 같이 이제 풀어봤던 뭐 스플릿, 조인 막 그런 것들 있지. 굉장히 많아. 드롭도 사용 가능하지. 그래서 mystr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f를 서가를 담은 다음에 다양한 걸 해볼 거야. 이거를 콘솔로 옮겨서 하자. irb에서 하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 mystr에다가 f를 담았어. mystr 앞에 이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고 싶으면은 capitalize라는 함수를 쓰면 돼. 그럼 이렇게 바뀌지. 아니면 전체를 다 바꿔주고 싶어. 그럼 upcase라는 걸 쓰면 되고, 아니면은 이 upcase를 쓴 녀석, 이렇게 f로 바뀐 녀석, 얘를 new str에다 저장을 한 다음에, new str은 그럼 이렇게 대문자로 된 녀석이지. 얘를 다 전부 작은 걸로 바꾸고 싶어 하면 다운 케이스를 하면 된다.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문자열이 어떤 걸로 끝나는지 알고 싶을 경우가 있어. mystr이 end with 이런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안에 어떤 걸로 끝나는지 적어줘야 돼. 2로 끝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true를 리턴하는구나. start with도 되나 볼까? start with도 되지.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true를 리턴한다. 그래서 이 문자열이 뭘로 시작하는지 뭐로 끝나는지 검사를 할 수 있는 start with와 end with라는 함수가 있구나. 또 뭐가 있어? mystr에서 특정 부분만 바꾸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내가 PL을 PPL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gsub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꿀 문자열을 바꿀 문자열을 쓰고 바꾸고 싶은 형태의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얘를 역순으로 출력하고 싶어. 아이고. 그러면 reverse라는 함수를 써서 거꾸로 출력을 하면 돼. reverse라는 함수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줄곧 했던 거지. mySQL에 split이라는 거 쓰면은 뭐 이렇게 이걸 담기게 되고, 특정 문자 기준, 예를 들어 L 기준으로 쪼개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L 기준으로 L은 날아가고 app 하나의 원소, E 하나의 원소 이렇게 해서 담기겠지.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쓸 수가 있다고. 스플릿. 그 다음에 얘를 new array 라는 변수에 담고, 얘를 다시 합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join이라는 걸 쓰면 된다고 했지. 근데 가운데다가 콤마 하고 스페이스바를 하나 두고 싶어. 그럼 콤마하고 스페이스바 하나 두고 이렇게 되지. 스페이스바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큰 따옴표 안에서 per s 이걸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지. 똑같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아. 요게 좀 공백이 잘 안 보인다 싶으면은 이런 방식을 쓰는 것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가독성을 주기 좋은 코드야. 그래서 이런 이스케이프 문자 활용하는 거 잘 알아둬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좀 알아내기 어렵지. 좀 숙련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스트링과 심볼에 대해서 배웠었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 이거를 잘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야 된다. 심볼과 스트링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는 어레이와 해시를 좀 공부를 해볼 거야. 어레이와 해시는 진짜 너무 많이 쓰지. 어레이는 뭐 배열인데 순서가 있지. 중복이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하고 삭제가 가능. 수정 삭제가 가능해. 이거는 무슨 문자열의 특징과 똑같다. 어레이와 스트링 거의 같은 걸로 봐도 상관이 없어. 그 정도로 성질이 비슷하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문자들의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그렇지만 또 이제 클래스가 다르니까 우린 다른 자료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레이 하고 myArray라는 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도 있고, array라는 클래스에다가 new라는 걸로 객체를 만들 수도 있어. array new 몇 개를 만들 건지 하나를 만들겠다.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 안에 뭐 빈 문자를 만들겠다 하면은 얘를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 rb array hash rb가 아니라 ub 이렇게 출력하면 안되지. 미안. put my array. 잘 출력된 거구나. 방금 잘 출력된 거야. 내가 잘 쓴 거야 방금. 다시 과거로 되돌리면 그래서 그대로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빈 문자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지. 잘 출력이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배열을 만들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사실 난 이런 array new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되게 명시적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난 더 선호해. 그래서 뭐 myArray에 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지. 1, 2, 3 아까 말했듯이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true, false 이런 불리한 형태도 들어간다. 그치? 그래서 똑같아. 아까 스트링 해서 배웠던 그 인덱싱과 슬라이싱 그대로 똑같이 적용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봐. 그건 해봐야 돼. 그래서 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이것도 문자열에서 가능한 거야. 연산이 가능해. 연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렇게 1, 2, 3이 있잖아. 얘를 myArray를 한 3을 곱해버려. 그럼 저게 3번 출력이 돼버려. 이렇게 보여? 이렇게 3번 출력돼버리지. 이거는 스트링도 똑같아. 스트링도 이렇게 곱하기 연산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리스트끼리는 또 더할 수 있어. myArray2라고 해서 뭐 o hello 뭐 있지? 또 리스트 하나 1, 2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 다음에 myArray에다가 myArray2를 더할 수가 있어. 실제로 얘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잘 출력이 되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좀 얘 원형을 좀 알고 싶다 하면은 프린트라는 함수를 쓰면 돼. 프린트를 쓰면은
얘가 정확히 배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아하, 이런 것이 가능해요. 알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스트링도 마찬가지고 배열, 어레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또 수정이 가능하다 그랬지. 얘 왜 배열이야? 얘 바꿔버리겠어. 하면 어떻게 바꿔야 돼? myArray2 하고 얘가 0, 1, 2 두 번째 원소를 뭐 그냥 심볼로 하나 바꿔볼게. KO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은 myArray2를 출력하면 어떻게 돼? 자, 얘를 잠깐 지우고 얘가 출력이 되지. 그 리스트가 날아가고 이 KO 심볼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배열에는 굉장히 많은 함수가 있어. 배열에는 어떤 함수가 있냐면은 똑같아. 사실 뭐시기야, 스트링에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다. 근데 또 하나를 만들어 보면은 이번에 냈던 과제지. my num array 뭐 이렇게 하고 뭐 5, 3, 7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얘를 실제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됐었지? 정렬 알고리즘 난 직접 짜보라고 했는데 그냥 sort라는 함수를 실제로 업무에서는 많이 써. 그래서 sort라는 함수로 my num array를 이렇게 정렬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정렬을 시킨 다음에 그 녀석을 또 역순으로 뒤집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방법 쓴 사람도 많았어. 이거는 IRB를 하자. IRB를 하고 AR에다가 이렇게 빈 배열을 선언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push라는 걸 쓸 수가 있어. push 막 1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AR에다가 1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려. 0번째 인덱스로 들어가 버린다.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지. 뒤로 계속 밀어버린다고. 집어 넣어버린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 push를 어떻게 쓰는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 표현과 이 표현 똑같은 표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표현과 이 표현 똑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코드 막 이런 표현, 이런 코드를 봐도 당황하지 말고 저 똑같은 거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팝이라는 것도 있는데, 팝이라는 녀석은 맨 뒤에 원소를 삭제하는 거. 그래서 수정 삭제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배열에는 뭐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거를 뭐 좀 알고 있으면 돼. 이 외에도 함수가 굉장히 많아.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올려준 자료 있잖아. 거기에 찾아보면은 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거 다 해봐야 돼. 그거 무조건 해봐야 돼. 그거 안 해보고 뭘 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땐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아무튼 지금 1부에서는 굉장히 쉬운 내용들로 내가 강의를 했는데 2부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1부에서 찍었던 것보다 좀 분량이 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부와 2부를 합쳐서 우리 1주차야. 이렇게 1주차를 하고 내가 과제를 내줄 텐데, 내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 알려주는 거는 정말 일부고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충분히 혼자 공부로 다 커버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너희들이 공부로 다 이런 거는 혼자 알아낼 수가 있다고. 심지어 진짜 열심히 이번에 과제를 한 친구들은 이 수업을 안 들어도 돼. 2부는 좀 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바로 이어서 듣는 친구들은 이어서 듣는 걸로